법률의 해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법률의 해석이라고 하는 것을 복잡하게 막 이게 처음부터요 논리적으로 설명하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뿐만 아니라 별 큰 의미가 별로 없어요. 이걸 뭐 자세히 설명한다고 해서 기초 강의 때는 조금 설명을 하긴 했지만 그 뭐 1시간 동안 설명해가지고 이걸 될 문제는 아니고요.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게 가장 빠르냐면 그것을 사례를 가지고 보는 게 훨씬 더 빨라요. 알겠죠? 그래서 먼저 보시면 우리가 이제 법률행위를 해석한다고 하는 것은 갑이 있고 을이 있잖아요. 갑을 표의자라고 하고요, 을을 상대방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봐봐요. 우리는 지금 재산상 법률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하고 있죠. 가족법상 법률행위를 공부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가족법에는 뭐가 중요하죠? 남편이나 아내가요 거칠게 말하는 말 표현이 중요해요, 생각이 중요해요? 생각, 의사가 중요하죠. 그럼 부부 사이에 둘이요 싸우다가요 뭐 우리 헤어지자 그렇다고 해서 그냥 헤어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못 살겠다거나 나 집 나간다거나 안 들어온다거나 뭐 그렇게 해가지고 어때요? 이러면요 남자들 보면은요 못 살겠어 나 집 나가야 되겠어. 나간 사람은요 갈 데 없으니까 금방 들어와요. 알겠죠? 그런데요 별 생각 없이 나간 사람은요 별 생각 없이 나갔으니까요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저기 쳐다보다가요 밤 늦게 들어와요. 알겠죠? 나간다고 나갔는데 딱히 갈 데가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요 집 나간다고 남편 나가잖아요. 그럼 그렇게 하라고 그래. 그래서 알았어 빨리 나가. 그러면요 밖에 나갔는데 엘리베이터 앞에서부터 고민을 시작해. 왜요? 갈 데가 있어 없어? 없거든요.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를 보면 부부 사이에서는 내가 뭐 어떤 것을 표시했다고 해서 중요한 것이 아니고 뭐가 중요하냐? 의사가 중요하죠. 그러니까 부모와 자식 간에도 뭐가 중요해요? 의사가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배우는 것은 뭘 배우는 것이냐? 부동산 거래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재산상 거래를 배우니까 재산상 거래를 할 때는 보통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만날 때 몇 번씩 만나거나 그러지 않죠. 많이 만나봤자 5번, 6번이죠. 그 5번도 만나기 힘들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짧게 만나고 나서 그 다음에 뭘 한다? 거래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사실 알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항상 말하는 사람의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말하는 사람의 뭐가 중요해요? 표시가 중요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보면 학원에서 이렇게 지내다 보면 서로가요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오해가 생길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상대방과 잘 모르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요 학원에서 무슨 일이 있다가요 있는데 저쪽에서요 뭐라 해가지고 학생들이 뭐 얘기하죠. 저 사람 좀 이상해요. 저거 얘기하죠.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이 뭐라고 그래요? 그렇잖아요. 저 사람 원래 좀 무뚝뚝해서 그렇지 원래는 좀 그렇지 않고 표현력이 좀 이래서 그렇지 그 사람 그렇지 않고 이렇게 누군가가 나를 변호해 주는 사람이 이제 지내다 보면 나온단 말이죠. 그 정도가 되면은 그 사람은요 나에 대해서 정말 많은 관심을 갖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사실 공부하다 보니까 남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여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기 때문에요 그냥 그 사람이 어떤 생각으로 어떤 말을 했냐가 중요하지 않고 그냥 날라오는 뭐만 보죠? 말하는 것만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보통 다 나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다 그렇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시간이 좀 지나고 좀 지금은 그렇죠. 한 내년이 아니죠. 올해 한 5월이나 6월달쯤이고 좀 시간이 지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같이 밥도 먹으러 다니고 그러다 하다 보면 자기 속 얘기도 어떨 때는요 얘기한 사람도 있고 이러다 보면은 상대방을 이해하게 되고 상대방에 대해서 알게 되죠. 그렇게 되면 뭐가 중요하냐? 표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뭐가 중요해요? 의사가 중요하게 되죠. 의사가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말 한마디 잘못하는 무뚝뚝한 행동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행동이 중요한 뭐죠? 생각이 중요하게 된단 말이죠. 그 정도가 되려면 어느 정도 돼야 되냐? 11월 달부터 올해 한 5월 달까지 정도 하면 한 6, 7개월 정도는 같이 지내봐야 알 수 있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재산상 법률행위는요 한두 번 얼굴 보고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의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뭐가 중요해요? 표시가 중요하게 된다. 이걸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서로가요 상대방한테 무슨 말을 할 때 의사를 중시하면 안 돼요. 의사를 나는 그런 생각이 아닌데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어떤 말을 표현했냐가 중요하단 말이죠. 그게 이제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의사 즉 그 사람의 생각을 더듬을 시간이 있어 없어? 없잖아요. 그냥 우리가 거래할 때 얼마예요? 얼마인데요? 집이 우리 가서 얘기하죠. 집이 좀 그래도 좀 낡았다. 그러면 어때요? 주인이 갑자기 버럭해가지고 집 안 판다는 사람이 있어. 그런 사람 있어 없어? 있죠. 왜? 자기네 집이 뭐 낡기를 뭐가 낡았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근데 이 사람은 뭐라 하냐? 말하는 사람은 나는 그냥 한 얘기인데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게 바로 뭐예요? 우리가 서로가 아는 사이에서 그런 말들은 그래 좀 이게 좀 한 10년 또 넘다 보니까 그래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전혀 처음 보는 사람이 그런 얘기하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나쁠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지금부터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몇 년 동안이나 같이 알고 이런 관계를 따지는 것이 아니다. 이걸 알고 지금부터 봐야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지금 여기 상대방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있으면 갑이 먼저 을한테 청약을 하죠. 청약을 할 때 뭐란다? 의사 표시를 이렇게 한단 말이죠. 이 사람도 승낙을 하죠. 승낙을 뭐한다? 의사 표시를 이렇게 하죠. 그래가지고 이 청약과 승낙에서 뭐 이루어져? 계약이 이루어지죠. 계약이 이루어지면 갑은 을한테 대금을 받을 수 있고요. 을은 갑한테 등기를 받을 수 있죠. 이렇게 대금과 등기를 뭐라고 얘기한다? 이것을 법률 효과라고 얘기하고요. 이 법률 효과를 뭐라고 얘기하냐? 이것을 법률 행위의 뭐라고 한다? 목적 또는요 법률 행위의 내용이다 이렇게 얘기해. 그래서 이것을 우리 뭐란다? 이 대금과 등기, 법률 효과, 법률 행위의 목적, 그 다음에 내용. 목적이 뭐죠? 이 계약이 바로 뭐라고 한다? 법률 행위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 법률 행위를 하게 된 목적이 뭐냐? 계약을 체결한 목적이 뭐냐 이 말이죠. 그것은 갑은 돈 때문이고 을은 등기 때문이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법률 행위의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법률 행위의 해석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것은 이 법률 효과, 법률 행위의 목적, 법률 행위의 내용을 뭐 하는 것이다? 이것을 확정시키는 것이에요. 이것을 법률 행위의 해석이라고 하고, 이 법률 행위의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요 성립시키기 위해서 하는 자연적 해석이 있고, 그 다음에 규범적 해석이 있고, 그 다음에 법률 행위 성립 후 틈이나 간극이 있으면 이것을 메우는 것, 이것을 보충적 해석이다 이렇게 자연적 해석, 규범적 해석, 보충적 해석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알겠죠? 이것을 뭐란다? 법률행위의 해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 지금 이해됐나요? 그래서 여러분요 여기를 법률 효과, 그 다음에 법률행위의 목적, 그 다음에 법률행위의 내용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봐봐요. 여러분 대금이 얼마인지 알면 뭐를 알아야 돼요? 대금이 얼마인지 알면 계약 내용을 봐야 되겠죠. 그때로 보면요 이 갑이 을한테 청약을 얼마로 했느냐를 알아야죠. 청약을 1억에 했다. 그럼 받을 돈이 얼마다? 1억이고 청약을 5천으로 했다. 받을 돈이 얼마다? 5천인 거 아니에요. 무슨 알겠죠? 그러니까요 우리가요 결국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를 필수 불가결의 요소로 하죠. 그래서 이것을 의사표시의 뭐라고 한다? 해석이다. 그래서 이것을 의사표시의 해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법률행위의 해석, 의사표시의 해석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좀 이해되셨나요? 이걸 여러분요 이걸 알아야 이걸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보면 결국 여러분요 이 갑이 얼마로 청약을 했냐에 따라서 받을 돈이 결정이 되죠. 보통은 내가 1억은 받아야 되겠다, 1억에 살래 그러면 1억을 받는 것이고 5천은 받아야 되겠다, 5천에 살래 그러면 5천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법률 행위를 해석하는 것은 의사와 표시가 일치할 때는 법률 행위는 해석하지 않아요. 알겠죠? 항상 우리가 해석을 한다는 것은 내가 받고 싶은 돈은 1억인데 잘못해가지고 동그라미 하나 빠져가지고 1,000만 원에 사라고 을한테 청약을 한 거예요. 1,000만 원에 사라고. 그러면 여기서 의사하고 표시가 같아요? 틀려요? 틀리죠. 내 마음속의 생각은 1억이야. 받고 싶은 돈은. 그런데 사라고 얼마였냐? 1,000만 원에 사라고 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의사와 표시가 일치한다, 일치하지 않는다? 일치하지 않으면 여러분 갑은 을한테 청약을 1억 원에 청약을 했다는 것이냐 1,000만 원에 청약을 했다는 것이냐 이게 문제가 되죠. 알겠죠? 1억으로 청약했으면 1억을 받을 수 있고 1,000만 원에 청약했으면 1,000만 원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확정하는 것, 즉 이 얼마를 받을 수 있어? 얼마 돈 받아? 이걸 확정하는 것이 법률행위 해석인데 결국 법률행위 해석이라는 것은 의사표시가 결정이 돼야 된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의사와 표시가 일치할 때는 해석을 하지 않아요. 우리가 법률행위를 지금 해석한다고 하는 것은 의사와 표시가 일치한다, 일치하지 않는다, 일치하지 않을 때 지금 해석을 한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면 이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의사는 얼마냐? 1억인데 표시는 얼마냐? 1,000만 원으로 했다 이 말이죠. 그럼 이런 봐봐요. 이 의리한 사람이요. 이 사람의 생각은 1억인데 사라고 하는 말은 얼마로 했냐? 1,000만 원에 사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 어떻게 생각을 해요? 왜 이렇게 싼 집이 나왔지? 알았어요. 내가 이 사람 얼마에 산다고 얘기하죠? 1억 원에 산다고 얘기해요? 1,000만 원에 산다고 얘기해요? 여러분요 거래를 하는데 처음 만나는 사람끼리 얘기를 하는데요, 여러분이 무슨 투시력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상대방 마음속을 들여다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의 생각이 1억인지를 알아 몰라? 모르죠. 얼마로 사라겠죠? 1,000만 원. 그럼 얼마에 산다고 얘기해? 당연히 1,000만 원에 산다고 얘기하죠. 그 사람의 생각이 얼마인지 내가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그 정도 남의 생각이 얼마인지 알려면 일단 죽어봐야 돼요. 살아있는 상태에서는 아무도 몰라. 알겠죠? 여러분 점쟁이가 알아? 점쟁이도 아무것도 몰라. 너 전보로 한 번도 가본 적 없지만 전보로 갔다 온 사람 중에서 다 안 된다는 사람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 전보로 갔다 온 사람 보면 너 뭐 잘 된다 뭐 잘 된다. 그 다음에 항상 다 교통사고 조심해라. 나도 그런 말을 해. 이게 다 뭐죠? 그 자동차인데 교통사고 다 당연히 조심하라 가죠. 지나다니는 게 다 차 아니에요. 당연히 조심해야지. 알겠죠? 7월달 뭘 조심하고 물 조심해야지. 알겠죠? 나도 그런 말 다 한다고. 알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잖아요. 7월달에 물가에 조심하래. 그건 말이냐고 뭐냐고.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이 의리 입장에서 갑이라는 사람은 의사와 표시가 있는데 상대방은 갑이라는 사람의 의사를 하려면 내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 적어도 몇 개월 정도는 같이 학원에 다녀봐야 돼. 7월기에 7개월 정도 11월부터 해가지고 내년 올해 5월달 정도까지 같이 다녀야 된다니까요. 밥도 몇 번 먹어봐야 돼. 알겠죠? 먹어보고 또 술도 한잔 해보고 이렇게 하면서 상대방을 조금씩 알아가야지. 아, 그 사람 참 재밌는 사람이더라 뭐 어쩌더라. 노래방 가가지고 어때요? 테이블 위에 올라가서 춤추는가 안 추는가 봐야 돼. 알겠죠? 그래야지 그 사람 흥이 있나 없나 그걸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거치려면 사람이 친해져야 되는데 우리는 매매는 그런 게 아니라고요. 몇 번 길거리에서 만난다가 지금 계약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마음속의 생각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은 99% 뭐만 보고 소리, 표시만 보고 예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1억인데 1,000만원으로 얘기했죠. 이 사람이 뭐라 한다? 응, 좋아요. 나 1,000만원에 살게요.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갑이 이제 난리 나겠죠. 내가 말이 잘못했나 봐요. 나는 원래 1억에 판다고 말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럼 뭐예요? 우리 뭐라고요? 그렇죠. 집이 너무 싸게 나서 나도 이상 생각했어요. 왜 이렇게 싸게 나왔지? 뭘 실수했나? 그렇지 않아도 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럼 좋아요. 그럼 내가 그러면 1억에 살게요. 이렇게. 상대방이요? 갑이요? 1억이라고 하니까 이 을이 갑이요? 이 을이 갑의 의사를 인정을 했어. 갑의 의사에 대해서 동의했다 이 말이죠. 그럼 문제가 돼 안 돼? 안 되죠. 이게 지금부터 이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원래 법률의 해석은 의사 표시가 일치하지 않을 때 법률의 해석을 하는데 상대방이 표의자 말하는 사람의 의사를 인정을 해. 의사를. 그러면 문제가 된다 안 된다? 안 돼. 그래서 의사를 인정한다 이 말은 상대방과 표의자의 의사가 일치했단 말하고 똑같아. 알겠죠? 그러니까 문제가 돼 안 돼? 안 된단 말이죠.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죠? 상대방이요? 지금 당신 장난하냐? 우리나라 사람이 제일 많이 하는 거 있죠? 너 지금 나 가지고 노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럼 뭐죠? 상대방이 표의자 말하는 사람의 의사를 인정했다 안 했다? 안 했다. 인정하지 않을 때 싸움이 시작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문제가 되는 것은 의사는 문제가 안 돼.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의사와 표시가 다르죠. 그럼 의사는 문제가 안 돼요. 뭐가 문제가 돼요? 표시가 문제가 돼요. 표시가. 알겠죠? 항상 표시가. 이 표시를 그대로 유효로 볼 것인가? 표시를 뭐로 볼 것인가? 무효로 볼 것인가? 이게 이제 항상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여러분 친구들하고 같이 얘기하다 보면 오해 사는 거 뭐 때문에 사요? 의사 때문에 오해를 사요? 표시 때문에 오해를 사요? 표시 때문에 오해를 사죠. 알겠죠? 어떻게 말을 나눠요. 이 친구를 위해서 좀 이 친구를 위해서요. 화가 났어 이 친구가. 그래 나는 이 친구 팬인데 이 친구를 위해서 이 얘기를 좀 더 좋게 잘해준다 말하고 한 것이 이 친구한테 이 친구 어때요? 자존심을 건드릴 수 있어 없어? 있죠. 자기네 친구를 위해서 얘기를 해준 것이. 그럼 어떻게? 친구는 내 마음도 모르고 친구는요 오해해가지고 친구도 가고 이 친구도 가고 다 가는 거 아니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의사가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언제나 표시가 문제가 돼. 그러니까 항상 그걸 생각해야 돼. 우리가 법률행위를 해석한다.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다. 그래서 의사가 중시된다. 표시가 중시된다. 표시가 중시된다. 왜? 의사는 중요하지 않다. 왜? 의사대로 인정해주면 아무 문제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표시를요 인정하지 않았을 때 문제가 되죠. 그럼 표시대로 그대로 유효이다. 이것을 표시주의라고 얘기하고요. 표시가 무효다. 그럼 이것을 의사주의라고 그래요. 그래서 의사주의는 뭐다? 표시가 무효고 의사대로 효력이 있는 거예요. 표시주의는 표시대로 효력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표시주의는 누구의 입장에서? 표시는 누구의 입장에서? 상대방의 입장에서 표시행위의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의사주의는 누구의 입장에서? 표의자의 입장에서 효과의사의 주관적 의미를 해석하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요. 이 표시주의를 우리는 뭐란다? 무슨 해석과 연관이 된다? 표시는 규범적 해석과 같이 연관이 있고
그 다음에 의사주의는 무슨 해석과? 자연적 해석과 연관이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표시주의는 무슨 해석? 규범적. 의사주의는 무슨 해석? 자연적 해석. 이렇게. 알겠죠? 그러니까 원래는 봐봐요. 원래는 법률행위 해석은 법률 효과를 확정하는 것인데 그 법률 효과는 의사 표시를 알아야 확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을 때 표시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을 의사 표시 본질론의 문제가 가는데, 이 의사 표시 본질론에 의해서 표시를 인정할 것인가 부정할 것인가 결정이 되어야 그 다음에 법률 효과로서 매매 대금을 얼마를 받을 수 있는가가 하는 것이 결정이 될 거 아니에요. 결국 뭐다? 그것은 우리가요, 표시하고 관계된 것이 규범적 해석이고 의사하고 관련 있는 것이 뭐다? 자연적 해석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 자, 그 다음에요, 여기요, 이 효과 의사죠. 효과 의사는 의사고 표시 행위는 뭐다? 표시인데 이것과 동일한 것이 뭐다? 내심의 효과 의사. 내심적 효과 의사, 내심의 효과 의사. 다른 말로 이것을 뭐라고 한다? 진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표시 행위하고 관계된 건 뭐다? 표시상의 효과 의사. 표시상의 효과 의사, 효과 의사. 여기 뭐다? 표시 행위로부터 추단되는 효과 의사. 이렇게. 이 말이 다 같은 말이에요. 이게 같은 말이고 이게 같은 말이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러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자, 봐봐요. 우리가 이제 상대방이 없는 경우하고 있는 경우가 있어. 그러면 상대방이 없을 때 항상 하는 얘기, 욕실에서 샤워하고 있는 거 생각을 해봐. 내가 욕실에서 혼자 샤워를 하고 있어. 옷 다 벗고 있죠? 문제가 돼야 안 돼요?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누군가가요, 배를 딱 올렸어요. 뭐가요? 택배요 하면서 배를 올렸어요. 그런데 그 상태로 문을 열어서 문제가 돼야 안 돼요? 문제가 되죠. 누가 있으니까요? 상대방이 있으니까요. 알겠죠? 상대방이 없을 때는 내가 겉모습 표시가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상대방이 있을 때는 뭐가 중요해요? 표시가 중요하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그걸 뭐라고 한다? 공연 음란죄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요, 혼자 욕실에서 있다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알겠죠? 대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다 공연 음란죄가 돼. 똑같은 모습이. 그러니까 왜 그러냐? 그것은 상대방이 있다는 것이죠.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상대방이 없을 때는 표시는 중요하지 않다고. 뭐가 중요하다고? 의사가 중요하다고. 의사가 뭐다? 그래서 무슨 해석과 연결된다? 자연적 해석과 연관이야. 그래서 우리 시험에 뭐가 한번 나왔죠? 자연적 해석은 재단법인 설립행위는 자연적 해석과 연관이 있다. 왜요? 상대방이 없죠. 없는 것은 뭐가 있다? 유언, 유증, 재단법인 설립행위죠. 따라서 재단법인 설립행위, 상대방이 없죠. 자연적 해석과 연관이 있다. 상대방이 있죠. 있으면 무슨 주의다? 표시주의죠. 표시주의, 이건 의사주의고 이건 표시주의죠. 그럼 원칙, 여기 상대방이 있죠. 원칙이요. 원칙은 무슨 주의다? 원칙은 표시주의다, 이 말이죠. 표시대로 흐르겠다. 그런데 예외, 항상 시험에 이게 나오죠. 아까 뭐라 했어 내가요? 상대방이, 우리가 지금 의사 표시가 다른 걸 가지고 지금 해석을 하고 있죠. 그런데요, 의사 표시가 다를 때 보통 상대방은요 말하는 사람의 생각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요, 뭘만 보고 대답을 한다? 표시만 가지고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칙은 우리가 지금 이것을 지금 논하는 것은 지금 의사하고 표시가 일치하지 않을 때 지금 이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의사 표시가 일치하지 않을 때, 이러면요, 침대 혼자 누워가지고요, 여러분요, 혼자서 요즘 남자 배우 중에서 뭐 좀 핫한 남자가 누구예요? 박보검이? 오케이. 박보검이가 핫하대요. 그러면요, 혼자서요, 침대에 누웠어요. 자기가 박보검하고 데이트하는 걸 그래서 지금 상상하고 있어. 생각하고 있어. 문제가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잖아요.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왜요? 상대방 없으니까 나 혼자 있으니까 생각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요, 그걸 가지고 나는 박보검이 좋아한다고 가서 얘기해봐요. 그 순간에 사람들의 눈초리가 어때요? 골치 아파지죠. 알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 상대방이 있을 때는 이 표시가 알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외적으로 상대방이 내 생각을 인정해주면 어떻게 된다고 시작할까요? 아까 말했잖아요. 1억인데 1,000만 원 말이 잘못했죠? 그런데 상대방이요, 내가요, 죄송한데 내가 원래 1억이었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상대방이 그걸 인정해줘. 그럼 문제가 돼야 안 돼요? 안 된다고 얘기했죠? 그걸 지금 얘기해. 이걸요, 의사주의로 갈 수도 있다. 그럼 의사주의로 간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지금 의사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데 의사주의로 간다고 하는 것은 간단히 얘기하면 상대방이 내 의사를 뭐를 했다? 인정했다, 이런 뜻이라니까요. 지금 이해됐나요? 그러면 그 인정했다고 하는 것이 어떻게 표현이 되는가?
인정해주면 무조건 뭐로 간다? 의사로 가죠. 그럼 그것이 어떻게 표현이 되는가? 이렇게 표현이 돼. 먼저요, 상대방이요, 말하는 사람 표의자요, 표의자의 의사가 상대방하고 표의자의 의사가 일치했다 이 말이죠. 일치에 탑했다. 그래요? 알았어요. 나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이렇게. 너 내 친구한테 얘기하죠. 야, 너 오해하지 마. 내가 어제 친구 만나가지고 내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렇게 얘기한 거 내가 너를 위해서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야, 그 정도 나도 알아. 이렇게 얘기하죠. 야, 나도 알아. 너가 나한테 그렇게 얘기할 게 없다고 나도 생각을 했어. 너가 나를 또 이놈이 또 나를 위해서 또 고생하고 있고 나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 이렇게. 상대방이 뭐 한다? 이 상대방이요, 표의자예요. 뭐요? 의사를 뭐라 했거나 알았거나 뭐를 한다? 알 수 있었을 경우 이 말이죠. 이런 경우는 뭐로 간다? 의사로 가는 거예요. 의사로. 그러니까요, 두 사람이 의사를 일치했거나 상대방이 내 생각을 알아. 그러면 뭐로 간다? 의사로 가는 거죠. 표시로 간다 안 간다? 안 가는 거잖아요. 알겠죠? 뭐로 간다? 의사대로 간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의사. 그것을 우리는 뭐라 한다? 의사주의. 이걸 뭐다? 표시주의. 이렇게 얘기하죠. 이것을 뭐다? 상대방이 있냐 없냐. 이걸 가지고 이제 결론이죠.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뭘 보냐? 이거만 보면 안 되니까 오표시 무효의 원칙을 봐. 오표시 무효의 원칙이요. 그럼 오표시 우리는 원칙적으로 뭐죠? 법률의 해석은 이것만 여기 이것하고 이것만 딱 보면 돼요. 일단 항상 법률의 해석은 의사 표시가 일치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그럼 의사 표시가 일치하지 않을 때는 원칙적으로 표시대로 간다. 그냥 표시대로 간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학문이니까. 그러면 표시는 뭐다? 누구의 입장에서? 상대방의 입장에서 표시행위의 표시는 뭐죠? 여러분이 내가 말을 하죠. 표의자죠. 여러분이 상대방이잖아요. 그러면 나를 뭐라 한다? 주관적이라고 하죠. 그럼 여러분을 뭐라 한다? 객관적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말한 표시에 대해서 상대방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해석한다 이 말이죠. 알겠죠? 내 입장에서, 표의자의 입장에서 주관적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지금 뭘 했으니까 표시를 했다 이 말이죠. 여러분 이해되셨죠 지금? 그러니까요, 여기요, 상대방 입장에서 표시행위의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한다 이렇게. 그러니까 항상 시험에 뭐라 나오냐? 의사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데 표의자의 진위를 모른다고 나와. 진위를 모른다? 뭐를 모른다? 진위를 모른다? 그럼 의사 모른다는 거죠. 그럼 의사 모르면 의사고 표시밖에 없는데 의사를 모른대. 그러면 뭐로 간다? 표시로 가죠. 표시를 다른 말로 뭐라 한다? 표시행위라고 하죠. 표시행위는 주관적이다 객관적이다? 객관적이죠. 그래서 표시행위의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됐죠 지금? 좀 이따 그럼 보면 되고. 자, 여기서 이제요, 오표시 무효 원칙은 표시를 잘못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표시가 잘못돼도. 여러분 생각을 해봐. 우리가 의사고 표시밖에 없는데 표시를 잘못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왜 괜찮겠어요? 상대방이 내 의사를 알았다 몰랐다? 알았다. 상대방하고 나하고 의사가 뭘 했다? 일치했다. 그거 아니에요. 의사고 표시밖에 없는데. 원래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법률의 해석이고 뭐고 따지는 것은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을 때만 문제가 되는 것인데 지금 그러니까 항상 문제가 되면은 의사 표시가 일치하지 않으면 일단은 뭐로 간다? 표시로 가는 것인데 표시를 잘못했다 이 말이죠. 잘못했는데 무해, 아무런 해가 없다잖아요. 표시를 잘못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로 가기 때문이다? 의사대로 가기 때문이다. 의사대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상대방이 내 생각을 얻어야 돼? 알아야죠. 알거나 알았거나 알 수 있든지 상대방하고 나하고 두 사람의 의사가 뭐라든지 일치하든지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 좀 있으면 이제 다 돼. 친하게 되면요, 둘이 칼국수 먹으러 가고 싶어. 그래서 둘이 어떻게 친하게 돼가지고 칼국수 먹고 차 한잔하고 오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갔다가 빨리 와가지고 또 오후에 특강 듣고 싶어요. 근데 옆에서요, 누가 한 사람이 우리 김밥 먹으러 갈까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둘이 놀래죠. 아니 이제 나 오늘 김밥 안 먹는다. 오늘은 뱃속이 안 좋아가지고. 한쪽은요, 저도 어제 배탈이 나가지고 약해서 먹고 있어요. 그냥 오늘은 그냥 학원에 있을래요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둘이 어떻게 돼요? 칼국수 먹으러 가죠. 무슨 말이겠죠? 근데요, 둘이 갔는데 그 전에 이미 그 여자가 먼저 와 있어. 난리가 나는 거죠. 알겠죠? 그러면 이제 인생 끝나는 건데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 멀리 가야죠. 멀리. 남들이 오는데 안 오는 데로 가야 되죠. 그게 똑같은 거라니까요. 표시를 잘못해도 나 칼국수 안 좋아하는데요. 관계없죠. 왜? 이미 두 사람 사이에는 칼국수 먹고 다른 데 가기로 뭐래서 합의가 있으니까 문제가 안 되는 거죠. 그냥 똑같은 거죠. 봐봐. 갑하고 을하고 이렇게 있죠. 여기 X 토지가 있고 Y 토지가 있어요. 여기는 뭐냐면 종로에 있는 땅이고 여기는요 남양주에 있는 땅이에요.
그 갑이 두 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정유바닥, 하나는 남항주에. 땅이 이렇게 두 개 있단 말이죠. 그럼 이게 지금 누가 있어? 지금 누가 있어? 상대방이 있죠. 항상 생각을 해. 상대방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무슨 주의다? 표시주의다. 그럼 표시주의는 시험에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그럼 뭘 본다? 의사주의를 가지고 시험에 나온다. 항상 생각을 해. 그럼 의사주의가 나오려면 어떤 말이 있어야 된다? 두 사람의 의사가 뭐랬거나 일치했거나, 의사가 또는요 상대방이 내 의사를 뭐랬거나 알았거나 알 수 있을까, 이 말이 꼭 있어야 돼. 꼭 있어. 그럼 일치했다고는 딱 이렇게 딱 꼬집어서 얘기한다. 뭐라 나온다? 두 사람이 X 토지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하기로 했다. 체결하기로 했다. 이러면 계약을 체결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 갑의 청약의 의사표시와 을의 성략의 의사표시가 뭐가 있어야 돼? 일치가 있어야 계약이 성립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X 토지에 대해서 계약을 체결하기로 했다. 그 말은 갑하고 을하고는 X 토지에 대해서 뭐가 있다? 합의가 있다, 이 말이잖아요. 의사에 뭐가 있다? 일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럼 의사 일치가 있으면 뭐 들어간다? 의사대로 가는 거죠. 그런데 잘못해서 Y토지로 표시했다. Y토지. 이걸 계약을 하기로 합의를 했는데 Y토지에 대해서 등기를 했다, 이 말 아니에요 지금. 알겠죠? 그러면 생각을 해봐. 상대방이 있죠. 상대방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무슨 주의? 표시주의죠. 둘이 X토지, 종로에 있는 땅을 계약하기로 합의했는데 실수해서 계약서에다가 Y토지로 썼다, 이 말이죠. 그러면 Y토지가 계약이 성립해요? 말이 돼, 안 돼? 안 되죠? 그러면 원래는 표시주의가 표시대로 효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말이 돼, 안 돼? 안 되죠. 안 되니까 이제 다른 거 찾아봐야지. 원래는 표시대로 갔는데 표시대로 갔더니 안 돼, 해결이. 뭐가 이상해. 그러면 의사주의에 가는 것이 있나를 보는 거예요. 가서 봤더니 뭐라고 나왔다? X토지에 대해서 계약을 체결하기로 했으나, 알겠죠? 그럼 체결하기로 했다? 체결은 의사일치죠. 그러니까 X토지에 대해서 합의를 했는데 실수해서 Y토지를 했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요, 의사는 X토지고 표시는 Y잖아요. 그럼 원래는 표시대로 효력이 있어야 되지만 두 사람 간에 X토지로 뭐가 있어? 합의가 있죠. 합의가 있으면 뭐로 간다? 합의대로 간다, 이 말이죠. 아까 말했죠. 의사표시가 일치하지 않는다. 그런데 상대방이 내 의사를 인정한다. 그럼 뭐로 간다? 의사대로 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X토지에 대해서 Y토지 등기죠. 등기는 무효가 되죠. 무효가 되니까 Y토지에 대한 소유자다, 아니다? 아니죠. 그럼 누가 Y토지에 대한 소유자다? 갑이 Y토지에 대한 소유자가 되는 것이고, 알겠죠? 갑하고 을하고는요 X토지 합의가 있죠. 합의가 있으니까 무슨 주의다? 의사주의죠. 의사주의는 뭐대로 효력이 있다? 의사대로. 뭐가 무효이다? 표시가 무효. 그래서 Y토지가 무효가 되는 것이에요. 무슨 토지에서 유효이다? 의사주의, X토지. 그래서 들어간다? 을은 갑한테요. 그한테 X토지에서 갑하고 을하고 계약이 성립하죠. 그래서 을은 X토지에서 등기를 하게 되면은 X토지에 대해서 소유자가 된다, 이 말이죠. 됐죠? 그런데요, 이 을이요, 자기 앞으로 지금 등기가 돼 있죠? 등기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죠? 근데 을이 이걸 잽싸게 병한테요, Y토지에 대해서 또 등기를 해줄 수가 있다, 이 말이죠. Y토지. 그럼 봐봐요. 이 병은요, 내 앞에 있는 사람의 등기가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죠. 그럼 그 다음 사람의 등기도 여전히 뭐가 된다? 무효가 된다. 등기에는 뭐를 인정하지 않는다? 공신의 원칙을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공신 원칙은 뭐냐면, 원래 이제 지금 1번 갑에서요, 2번 지금 을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는데, 이 을의 등기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죠. 무효인데 등기 후에는 무효라는 말이 없단 말이죠. 알겠죠? 무효란 말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 3번 병은요, 병은 이 등기, 이것이 누구 거라 믿고? 을의 소유라고 믿고, 이걸 뭐란다? 공적인 장부를 신뢰했다. 공신의 원칙이라고 그래. 이 공적인 장부를 신뢰했죠? 그래서 을로부터 병 앞으로 등기를 가져온다, 이 말 아니에요 지금. 알겠죠? 그러면은 이 공신의 원칙을 인정한다. 인정하면 누가 소유자? 병. 공신의 원칙을 부정한다. 부정하면은 병은 소유자가 아니죠? 당연히 을은 등기가 무효니까 을은 소유자가 아니죠? 결국 누가 소유자다? 갑이 소유자가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공신의 원칙을 인정하면은 병이 소유자, 부정하면은 갑이 소유자. 우리나라는 공신의 원칙을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하죠. 결국 누가 소유자가 된다? 갑이 소유자가 되죠. 그래서 이 등기도 무효가 되죠. 무효. 그래서 어떻게 한다? 이 을하고 병 앞으로 되어 있는 Y토지에 대한 등기는 뭐가 된다? 말소를 해야죠. 말소. 알겠죠?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여기요, 갑하고 을이요, X토지에서 계약하기로 합의를 했는데 실수해서 Y토지로 등기했죠.
그러면 Y 토지로 등기를 했잖아요. 이 Y 토지로 등기한 것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가?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가? 이게 문제죠.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아니면 없다. 왜요? 우리는 착오는 뭐죠? 착오는 일단 법률행위가 성립해야지. 성립했느냐 아니냐? 성립하고 나서 효력 요건이죠. 효력 요건 속에 착오란 말이 들어있어. 효력 요건 속에. 그런데 갑하고 을은 Y 토지에 대해서는 계약 자체가 성립했다 안 했다? 안 했다. 무슨 토지에 대해서 성립했어? X 토지. 그러니까 Y 토지는 계약 자체가 성립을 안 했으니까 착오란 말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알겠죠? 두 번째요. 그러면 X 토지에 대해서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가?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가? 못한다. 왜요? 착오라고 하는 것은 뭐다? 착오는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 것을 표의자가 모르고 있어야 돼요. 모르고. 그런데 지금요, 갑하고 을은 둘 다 X 토지에 대해서 매매계약 체계하기로 뭘 해서 합의가 있죠. 합의가 있죠. 그러면 의사의 일치가 있죠. 그래 처음부터 의사 표시가 일치하지 않았다. 말이 돼? 안 돼? 안 되죠. X 토지에 대해서는 합의가 있죠. 합의는 의사의 일치를 얘기해. 그러니까 X 토지에 대해서도 착오를 이유로 취소를 못해. 만약에 내 말이 어려우면 오표시 무효의 원칙에서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렇게 암기하면 돼.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의사대로 합의한 X 토지에 대해서 성립하고 등기는 무효가 된다. 등기는 공신의 원칙을 인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병은 뭐를 불문하고? 선악을 불문하고 Y 토지에 대한 소유권에 취득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아시겠죠? 그래서 법률 해석 한번 보세요. 22페이지요. 의사, 효과의사, 내심의 효과의사, 진위가 똑같고 받고 싶다 이 말이죠. 의사는 표시는 표시행위라고 하죠. 표시는 표시상의 효과의사, 표시행위로부터 추단되는 효과의사 1억 원의 살래 이 말이죠. 자요, 우리는 밑에요. 의사 표시가 일치하지 않죠. 항상 뭐가 문제된다? 표시가 문제가 되죠. 바로 밑에 의사 표시가 일치하죠. 해석을 하지 않는다.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의사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다. 표시를 유효로 볼 것인가 표시주의, 무효로 볼 것인가 의사주의다. 표시주의는 규범적 해석과 연관이 있고 표시주의는 의사주의는 자연적과 연관이 있다. 표시주의는요, 상대방 입장에서 표시행위의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는 것이고 의사주의는 표의자 입장에서 효과 의사의 주관적 의미를 확장하는 것이다. 이런 말이죠. 오른쪽이요, 이게 이제 결론이죠. 상대방이 없다. 의사주의. 알겠죠? 자연적 해석이죠. 상대방이 있다. 원칙적으로 표시주의. 시험에 안 나와. 상대방이 있을 때 항상 예외가 있나 봐. 첫 번째, 상대방과 표의자의 의사가 일치했는지, 또는요 상대방의 표의자의 의사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그러면 무슨지? 의사주의. 의사주의는 뭐가 무효? 표시가 무효. 뭐대로 효력이 있다? 의사대로 효력이 있다. 이런 말이죠. 자, 오표시 무효 원칙이요. 바로 밑에 갑과 을은 그랬죠. 갑과 을 그러면 이게 뭐예요? 상대방이 있다 이 말이죠. X 토지를 매매하기로 합의 동남이 착오로 Y 토지가 등기 이렇게요. 그래서 갑과 을 밑에 박스 보면 X 토지로 합의를 했는데 의사일치, 의사주의. 표시는 무효이고 의사대로 효력이 있죠. 따라서 X 토지의 계약이 성립하죠. X 토지를 등기하면 을은 소유자가 되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을은 X 토지에 대한 소유자는 아니죠. 뭐를 해야 소유자? 등기를 해야 소유자죠. 그런데 잘못해서 을 앞으로 Y 토지를 등기했죠. 표시가 무효가 되죠. 을은 소유자가 아니죠. 그런데 을이 그걸 또 병한테 처분하죠. 병 앞으로 또 Y 토지가 등기가 됐죠. 병 앞에 있는 을의 Y 토지 등기가 무효이죠. 등기에는 공신의 원칙을 인정하지 않죠. 따라서요, 병은 선악 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한다 못한다? 선악 불문하고 무효가 된다 했죠. 무효, 등기는 무효. 알겠죠? 거기다가 공신력 X, 등기에는 공신의 원칙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자, 오른쪽이요. 1번 한번 봐봐. 갑과 을이 X 토지에서 합의했죠. 착오로 Y 토지의 계약서를 작성하고 등기를 했죠. 그러면 의사주의 해석상 X 토지에서 계약이 성립해. 2번요. 을은 X 토지에서 등기를 해야 하면 그때 등기를 해야 소유자가 돼. 3번. 착오를 이유로 X나 Y 토지를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3번 아주 중요해. 별 하나에. 4번은요. 을 앞으로 경려된 Y 토지 등기는 무효니까 말소를 하고요. 당연히 병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도 말소를 해야 돼. 그 다음에 5번은요. 을이 병에게 Y 토지를 매도했지. 을이 병에게. 그럼 병은 선악 불문하고 소유권 취득 못해. 등기는 공실원칙이 없으니까. 갑은 병에게
Y 토지에 대해서 진정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나 말소를 청구할 수 있어. 왜요? 지금 현재 Y 토지에 대해서는 현재 병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다 할지라도 현재 소유자가 누구이다? 갑이죠, 갑. 그래서 갑동그라미, 갑은 할 때 갑동그라미 현재 소유자죠. 현재 갑이 소유자야. Y 토지가 을에서 병으로 등기가 돼 있어도 등기에는 공신의 원칙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현재 갑이 소유자예요. 그러니까 갑은 소유권에 의해서 을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하고 병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를 말소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그냥 갑이 병한테 자기 앞으로 무슨 등기?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도 있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6번 Y 토지의 소유자는 누가 된다? 갑이다. 갑. 알겠죠? 갑이 된다, 이런 말이죠. 자, 여러분요, 어디를 보냐면 의의를 봐봐. 의의 문제 23페이지 23페이지 보면 3번 봐봐. 우리가요 계약을 할 때 뭐라고 하냐, 무슨 문제가 있으면 매도인의 해석에 따른다, 이런 조항이 있어. 우리가 법률의 해석은 무조건 법원이에요. 법원. 그러니까 매도인하고 매수인하고 계약을 할 때 만약에 문구에 있어서 문제가 생기면 매도인이 해석하는 대로 매수인은 따라온다, 이렇게 특이하게 있단 말이죠. 그래도 법률행위는 무조건 누가 해석한다? 법원이 해석을 한다. 법원. 그래서 법원의 법률행위 해석권을 구속하는 조항이라고 볼 수 없다. 그 말은 법원은 다른 해석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써 거기다가 법원은 다른 해석을 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법원은 다른 해석을 할 수 있다 했어요. 자, 그럼 4번은 봐봐. 이러면 4번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런 금융실명제 알아요? 금융실명제는 실명 확인을 거친 자가 예금주가 돼. 그러니까 남편이요 비자금을요 자기 처의 실명 확인을 거쳐가지고 처 명의로 입금을 했어. 예금을 했어. 그러면 예금주는 누가 된다? 처가 된다. 처. 알겠죠? 처가 예금주가 된다. 그래서 그럼요 4번에 세 번째 줄 보면 금융기관과 예금 명의자가 누구다? 처가 계약의 당사자가 된다, 이 말이죠. 해석의 표준이 있죠. 해석의 표준은 뭐라고 되어 있죠? 목사 임신. 그래서 목적, 당사자가 기도하는 목적이죠. 목적 동그라미 이퀄 의사의 일치라고 얘기해. 우리가요 법률행위 해석할 때 당사자가요 이렇게 해석합시다, 이렇게 합의가 있어. 그럼 합의된 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합의가 안 되면 어떡하나? 합의가 안 되면 2번, 3번, 4번 거기를 봐봐. 여기 봐봐. 여기 지금 보면 지금 2번이 목적이죠. 3번, 4번, 5번 이렇게 돼 있죠. 여기서 이렇게 나눠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는요 의사의 일치, 의사일치가 되어 있을 때, 여기는요 의사가 불일치할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의사가 일치하면 당사자가 기도하는 목적을 뭐라고 한다? 목적을 뭐라고 그래? 의사의 일치란 말이죠. 그런데 만약에 의사가 일치하지 않으면 사실행 관습, 임의 법규, 신의 성실 원칙, 이런 순서대로 법률행위를 해석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사가 일치가 있으면 어디로 간다? 목적으로 가고, 의사의 일치가 없으면 먼저 어떻게 한다? 사실행 관습으로 해석하고, 사실행 관습으로도 해석을 못하면 임의 법규, 법조문을 가지고 해석하고, 법조문으로도 해석 안 되면 신의 성실 원칙, 그걸 조리라고 하는데, 조리를 뭐한다? 일반 상식이라고 그래. 일반 상식. 지금 현재 2019년을 살아가고 있는 평균인적인 관점에서 통용되고 있는 상식을 가지고 해석을 한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그것을 얘기해. 목사, 임신, 이렇게. 그럼 자연적 해석 줄고, 옆에. 자연적 해석 아까 이런 뭐라 했죠? 의사주의하고 같이 연결이 돼. 의사주의. 알겠죠? 그럼 봐봐, 이제. 자연적 해석은요. 그럼요, 법률의 해석에 있어서 표현의 문자적 언어적 의미에 구속되지 않고, 표의자 줄고, 표의자 바로 옆에 실제적인 의사할 때 의사 줄고, 즉이란 말이 뭐냐? 즉은 이퀄 같은 말이다. 의사하고 똑같은 말이다. 그게 바로 뭐다? 내심적 효과 의사. 그럼 여기 한번 봐봐요. 여기 표의자 그럼 뭐다? 의사잖아요. 내심의 효과 의사, 내심적 효과 의사. 그 다음에 2번은 봐봐요. 타인의 이름을 임의로 사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행위자 또는 명의인 가운데 누구를 계약의 당사자로 볼 것인가에 관해서 행위자가 누구냐? 표의자예요. 표의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야. 일치. 뭐가 일치? 의사 동그라미, 일치 동그라미. 여러분 의사가 일치하죠? 여러분 의사가 일치하고 뭐대로 해석한다? 일치한 의사대로. 그래서 여러분요 일치하는 의사대로 이렇게. 저 바로 밑에 줄고 일치하는 의사대로. 알겠죠? 딱 거기만 됐죠?
근데 맨 끝에 뭐라 나왔죠? 일치하는 의사가 없다. 즉 의사 표시가 일치하지 않다 이 말이죠. 일치하지 않다 그러면 원칙적으로 무슨지? 표시주의. 표시주의는 누구의 입장에서? 상대방의 입장에서. 그래서 위에 봐봐. 오른쪽이요. 오른쪽 박스 오른쪽에 위에. 그럼 뭐냐면 상대방이 줄고, 상대방이 규범적에서 됐죠. 상대방이 맨 끝에 누구를 줄고, 누구를 계약의 당사자로 이해할 것인가, 거기까지. 상대방이요, 누구를 계약의 당사자로 이해할 것인가, 상대방이 누구를 계약의 당사자로 이해할 것인가. 이해됐죠? 그렇게 해석한다 이 말이죠. 자, 그럼 규범적 해석을 봐봐요. 규범적은 뭐예요? 그다 표시주의. 표시주의가 뭐예요, 여러분요?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으면 뭐대로 해석한다? 표시대로. 표시를 다른 말로 뭐라 한다? 표시행위. 주관적이다, 객관적이다? 객관적이다. 그만 봐 이제. 규범적 해석은 내심의 효과 의사와 그 내심의 효과 의사를 한마디로 말한다. 의사예요. 의사와 표시행위 할 때 표시예요.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이 말이에요. 그러면 누구의 시각이다? 누구의 시각 원칙? 상대방 줄고, 상대방 알겠죠? 상대방 했어요. 두 번째 쪽 가운데 표시행위 줄고, 표시행위 객관적 의미 줄고, 표시행위의 객관적 의미를 탐구하는 것이다. 알겠죠? 여기만 봐봐. 여기 봐봐. 누구 입장에서? 상대방 입장에서 표시행위의 객관적인 의미를 탐구한다. 그건 아니에요 지금. 그래 이런 봐봐. 항상 우리가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을 때만 해석을 한다고 그랬죠. 일치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무슨 주의다? 표시주의죠. 표시란 말은 뭐다? 표시행위, 표시상의 효과 의사, 표시행위로부터 추단되는 효과 의사, 이거란 말이죠. 알겠죠?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표시인데 표시로는 시험이 잘 안 나와. 그러면 의사로 시험이 나오겠죠. 그럼 의사로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무슨 말이 있어야 돼? 상대방이 내 의사를 뭘 했거나 알았거나 알 수 있거나, 두 사람 사이에 뭘 했거나 합의가 있거나, 합의.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것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자, 그럼 봐봐. 2번 봐봐.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알 수 없다. 의사 동그라미 없다, 동그라미 의사가 없다잖아요. 알 수 없다, 의사가 없다. 그러면 의사하고 표시밖에 없는데 의사가 없대. 그럼 뭐밖에 없어? 표시밖에 없죠. 표시. 그러니까 두 번째 줄과 표시 행위로부터 추단되는 효과 의사, 표시상의 효과 의사, 이렇게 줄었어요. 그럼 세 번째 줄 끝에요. 외부로 표시된 행위에 의하여 추단된 의사, 똑같아. 다 지금 뭐요? 다 의사를 모르면 뭐로 간다? 표시로 간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한꺼번에 다 써놨죠. 봐봐. 여기 표시행위, 표시상의 효과 의사, 표시행위로부터 추단되는 효과 의사, 다 같은 말이에요. 알겠죠? 그렇게 그냥 보는 것이에요. 아무 말도 아니잖아요. 이런 밑에 5번 봐봐. 5번.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모든 화재의 경우에 내가 책임을 진다 그랬어. 모든. 이때의 모든은 불가항력으로 발생한 화재까지도 포함한다. 모든이니까 불가항력의 경우도 포함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6번 봐봐. 6번. 모든 권리금을 인정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뭐 봐봐요. 지금 이렇게 가난한 사람의 집에, 이제 가난한 집에 을이 살고 있는데, 을이 이걸 병한테 다시 이제 이 사람 기간이 끝나서 나가면서 병한테요 뭐냐, 권리금을 1,000만 원 받았어. 1,000만 원, 병은 권리금 1,000만 원 주면서 들어왔다 이 말이죠. 그런데 자기가 나갈 때 갑이 권리금 못 받게 하면 큰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갑이 뭐라냐, 병이 뭐라냐, 나도 권리금을 받을 수 있는 안전장치를 좀 해달라 이랬어. 그랬더니 갑이 모든 권리금을 인정해 준다 이랬단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병이 막상 나가려고 하니까 경기가 안 좋아서 아무도 들어온 사람이 없는 거예요. 권리금을 못 받게 생겼잖아요. 그런데 계약서를 딱 보니까 모든 권리금을 인정한다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병이 갑자기 돌변해가지고 누구한테요? 병이요? 갑한테 당신이 권리금 내줘 이렇게 했단 말이죠. 갑이 병한 계약서에다가 모든 권리금을 인정한다고 써놓은 것은 기간이 끝나가지고 병이 권리금을 못 받으면 갑이 대신 권리금을 내주겠다 이게 아니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아니고 뭐다? 기간이 끝나서 병이 나갈 때 새로 들어온 정한테 권리금을 받는 것을 내가 임대인 갑이 방해를 하겠다 안 하겠다? 안 하겠다 이 말이지, 내가 권리금 대신 줄게 그 말이 아니잖아요. 알겠죠? 그걸 지금 이걸 뭐라 하냐, 이런 것을 해석한다고 하는 거예요. 애매하잖아요. 모든 권리금을 인정한다고 했으니까 뭐 임대인이 권리금을 준다는 말도 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딱 이것만 보면은. 그랬을 때 이제 두 사람이 어떻게 해서 이 문구를 넣게 되었는지 그걸 이제 판사가 물어보는 거죠.
물어보면서 이제 그렇게 했다 한다면 이렇게 이제 판사가 얘기해 주는 거죠. 이 문구를 딱 보면서 모든 권리금을 인정한다고 하는 말은 임대차가 종료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반환하겠다고 하는 약정으로 볼 수가 없고, 써 거기다가 계속 임차인이 권리금 수수하는 것을,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한테 권리금 수수하는 것을, 임차인이 권리금을 수수하는 것을 용인한 것으로 본다. 용인한 것으로 본다. 이 말이죠. 그럼 보충적인 뭐예요? 보충적은 이런 거죠. 봐봐요. 여러분, 두 사람 사이에 계약이 있었잖아요. 가바울하고 둘이 계약을 했죠. 계약을 했는데 잔금을 준다는 날짜가 정확하게 안 정해진 거예요. 내가 저쪽 집 뭐 할 때 이렇게요, 집을 팔았는데, 그러면 이제 매매 대금은 1억이고, 그런데 잔금 날짜가 정확히 안 정해진 거예요. 우리가 잔금 날짜까지 정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요, 목적이 뭐죠? 등기하고 잔금이죠. 알겠죠? 그럼 잔금이 얼마냐가 중요하지, 잔금을 언제 준다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잔금 날짜가 정해지지 않았고 계약을 했다 이 말이죠. 그런데요, 미수인이요, 잔금 날짜가 정해지지 않았으니까 자기 기분 좋을 때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돼, 안 돼? 안 되죠. 소송이 붙은 거예요. 그런데 갑이 을한테 팔면서 뭐라 팔았냐? 나는 우리 아이가 내년에 대학을 들어가니까 입학금이 있어야 되니까 집을 판다 이랬단 말이죠. 그러면 이 아이가 그러면 입학금을 내려면 언제요? 뭐 1월 중순이나 2월 중순쯤 내야 되잖아요. 지금 좀 내야 되죠? 그러면 작년 10월 달에 집을 팔았으면은 적어도 언제까지는 돈을 줘야, 12월 말이나 1월 초순까지는 돈을 줘야 이 아들내미요, 입학금을 줄 거 아니에요. 날짜를 정확히 안 정했지만. 그렇잖아요. 그때 이제 법관이 두 사람 말을 들어보고 법관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계약을 했어요. 이렇게요. 그러면 그렇게 계약을 했다 한다면요, 이렇게 만약 뭐만 한다면 이 말이죠. 그걸 가정적이라고 그래. 두 사람의 의사를 이제 법관이 제3자가 듣고 판단하는 거죠. 그렇다 한다면요, 잔금은 1월 10일 날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내가 그 학교에 알아봤더니 입학금이 2월 1일이라 하던데 불안해서 1월 30일에 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1월 10일 정도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합시다. 이렇게. 그것을 뭐란다? 계약을 하기로 했는데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정하지 않아서 지금 뭔가가 틈새가 보여 안 보여? 보이죠? 그 틈을 메워주는 것, 그것을 보충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일단 계약은 성립했는데 틈이 있다 이 말이죠. 그 틈을 메워주는 것을 뭐라고 한다? 보충적 해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봐봐. 우리는 단독행위, 나 혼자 있을 때, 혼자 생각하고 혼자 말을 할 때 틈이 더 많겠어요? 두 사람이 같이 할 때 틈이 많겠어요? 두 사람이 있을 때 틈이 많겠죠? 그래서 보충적 해석은 주로 계약에서 행하는 거예요. 주로 어디에서? 계약에서. 이렇게요. 그래서 1번 자연적 규범적 해석에 의하여 법률행위가 동그라미 성립, 그 다음에 성립 후 보충적 해석을 해. 알겠죠? 그 다음에 2번 봐봐. 두 번째 줄 줄고 가상적 의사, 가정적 의사 이렇게요. 제3자의 시각 법관의 시각에서 하는 것이다. 알겠죠? 그 다음에 법관이니까 제3자 입장이니까 주관직이 아니죠? 그래서 3번에 봐봐. 당사자의 의사는 주관직이 아니고 법관이 제3자 입장에서 하니까 객관적으로 추인되는 의사다. 알겠죠? 그 다음에 4번 보충적에서는 줄고 특히 계약, 거기를 줄고 특히 계약에서 큰 기능을 발휘한다 이 말이죠. 특히 계약 이렇게 자연적, 규범적, 보충적 이렇게 얘기를 해. 아시겠죠? 자, 그럼 잠깐 쉬었다 어디를 보시냐? 비진입 표시하고요, 통정의 표시를 같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